아프기 시작한 순간보다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다. 산재병이 아니라 입증의 싸움이다. 한 공장 도장공이 무려 19년의 싸움 끝에 법의 정의를 바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요. 직업병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19년, 와, 거의 20년이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남성이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정말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평균 400대의 차량을 상대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그의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반복 동작. 그 압박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 고된 노동이 과연 그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동차 실내에 실러나 방청유 같은 걸 바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목을 계속 젖히거나 확 숙이거나 비트는 진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계속 취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도 하루에 수백 번씩요. 그러니 목이랑 척추에 쌓이는 부담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죠. 이렇게 수년을 버티다 결국 몸이 버텨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가 도움을 청했을 때 시스템은 아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진단을 받았는데 경추, 그러니까 목뼈 디스크가 여러 마디에서 터져나온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병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일하다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재,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부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안 된다고 한 거죠. 억울하니까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도 또다시 기각. 정말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공단이 내세운 이유를 보니까요. 좀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이건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둘째, 중간에 15개월, 그러니까 1년 넘게 쉬었으니까 업무랑은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의사는 업무 기여도가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소견까지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고등법원에서 그의 변호인단이 정말 기가 막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수였죠.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법원은 의학을 반쪽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임상의학 관점이잖아요. 어떻게 치료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직업환경의학의 관점, 즉 이 병이 과연 저 사람의 이 일 때문에 생긴 걸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와, 질문의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규범적 인과관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100% 완벽하게 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적어도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네 라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상당한 원인만 되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고등법원은요. 이전에 나왔던 모든 결정을 뒤집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년간 누적된 부담이 1년 남짓한 휴직으로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거의 20년 동안 몸에 쌓이고 쌓인 그 데미지가 어떻게 1년 좀 쉬었다고 싹 사라지겠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법원이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승리를 가능하게 한 핵심 열쇠는 뭐였을까요? 4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00% 과학적 증명 대신에 규범적 인과관계를 받아들였다는 점. 둘째, 치료가 아닌 원인을 파고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셋째, 15개월이라는 휴직 기간보다 19년이라는 누적된 부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일을 했던 동료들도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4가지가 기존의 벽을 허문 거죠. 그렇다면 이 판례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집을 제공하는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 동작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영상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일을 하다가 비슷한 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동료나 선배들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퇴행성 질환이라는 주장에 맞서서 네, 퇴행성일 수 있죠. 하지만 제 업무가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더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라고 직업환경의학적 관점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월의 흔적, 나이 들어서 아픈 것과 일하다 얻은 병, 즉 업무상 재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판결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답을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